이젠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말이 바로 쌍용차 해고자였던 서현문 씨의 말이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 싸우다 보면 정말 내가 왜 싸우고 있나,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어떤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자, 쌍용차 해고자, 무기한 휴직이었던 분들 복직 기다리면서 여행도 가시고 들뜬 마음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일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네. 대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길이 멀고 험합니다. 네. 예. 멀고 험하지만 꼭 가야 될 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일단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을중입니다. 예, 아까 저기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도 거기 계시나요? 아니면 어디론가 또 이동 중이신가요? 아, 예, 예. 이제 평택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문 앞 기자회견 후에 평택 이동 중이네요. 자,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에 느닷없는 또 유급이긴 하지만 휴직 통보를 받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굉장히 당황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예. 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그 통보를 좀 받았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당사자들 좀 만났어요. 근데 네. 오늘도 여전히 그냥 멘붕, 멘탈 뭐 이런 속에서 어이없어 하시고 네. 왜냐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내년 1월 2일 부서 배치를 앞두고 네. 이분들이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그동안 다른 일들을 해오다가 네. 대부분 좀 사표를 내고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가족들, 뭐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미 다 축하를 받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까지 다 하고 이런 가정들 속에서 이게 사전에 얘기 언급도 없이 불과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 네. 이렇게 통보를 받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분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 없겠다. 이 상황이 뭔지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뭐 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축하 식사를 하다가 이 소식을 문자로 받고 대부분 다 문자로 받으셨죠? 그렇죠. 예. 아무튼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때 네네. 기업노조하고 회사가 무급 휴직에 무기한 휴직 연장에 관련된 합의서라고 해서 저녁에 가져왔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고 이 사항을 빨리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문자를 좀 알렸습니다. 문자 또는 전화로 해서 네. 회사가 이런 사항을 우리한테 문서를 보냈다라고 네. 하는 것을 했고 알겠습니다. 회사나 뭐 기업노조는 일체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죠. 자, 이게 참 너무 오랜 시간 끌어온 싸움이었고요.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자들 또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또 기약을 알 수 없는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네네. 경영 상황을 들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고 예. 있습니까? 뭐 저는 지난 10년 과정에서 쌍용장차의 무엇보다 정상화를 해서 저도 마음을 보탰거든요. 네. 그래서 해고복직을 싸움을 하면서도 쌍용차 차량 판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많은 분들 만나면서 홍보도 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쌍용자동차가 이 위기가 최근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네. 오래전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가정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작년 노노사정 합의를 만들었던 당시도 네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방안을 찾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합의서에 따라서 71명은 7월 1일부로 쌍용장차 임직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합의서에 따라서 복직을 부서 배치를 완료한 후에 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위기를 가지고서는 10년 동안 가장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견뎌내왔던 이 47명의 노동자들에게 네네. 이건 너무나 가혹한 잔인한 폭력 아니냐. 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입장이 다른 상태의 평행선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합의, 또 타협, 또 여러 가지 협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주는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사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70%의 통상임금 70%의 유급 휴직이지 않느냐.
라는 예. 걸 또 많은 분들이 거론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당사자들과 네. 사실 성토 아닌 성토를 좀 했거든요. 네. 그거는 위로 위안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네네. 예. 저희들이 가장 했던 건 돈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 그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제가 네.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복 입고 일하는 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었던 거지. 네.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쌍용장차는 기본급이 낮아요. 아. 대부분이. 그리고 수당이 높습니다. 제조업 대부분이 또 그렇기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70%라고 하는 건 수당 모두 빠지고 70%라는 것은 또 정말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이고 또 대부분이 현재는 다 기존에 있던 일을 다 사표를 내고 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다가오는 막막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네. 10년 동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낙인으로 재취업이 매우 어려워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도 매우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입니다. 저희 네. 요구는. 오랜 시간의 싸움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급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의 끝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좀 걱정하시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워낙에 이 쌍용차가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서까지 네. 많은 좀 피해자, 희생자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 좀 그거에 대한 걱정도 지금 인터뷰에 등장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심리적 지원도 사실은 받고 있으셨는데 좀 네네. 안전하게 잘 돼가고 있는지요? 아마 이제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런 지원을 좀 받았고요. 네. 당사자들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해왔는데 2015년도 이제 합의 이후에 또 특히나 2018년도 합의 이후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그 희망을 가지고 극복을 좀 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오늘도 이제 사실은 발언하는 과정에서 울컥을 좀 했는데 눈물 좀 흘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 연락이 좀 안 돼요. 그분들은 네. 오늘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힘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가장 전 지부장으로서 염려되는 게 그분들을 네. 사실 그분들의 상실감을 빨리 보듬고 뭔가 함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계획보다는 지금에 흩어져 있고 아직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 46명의 소수에 있는 인원들을 빨리 찾아서 네.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뭔가 이 문제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급선무입니다. 예, 앞으로 또 여러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를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9년, 10년 넘는 이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길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좀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가 관련 얘기는 또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었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전화 통화 내용을 쭉 들었는데 이게 뭐 책으로도 나왔었고요. 의자놀이라는 그다음에 정말 뭐 여러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다뤘고 사실 30분이 제가 이 직접 관계자분이어서 통화 중에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맞습니다. 30분이 넘는 분이 사실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김득중 주장님께서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너무나 큰 고통으로 또 지금도 연락 안 되시는 분들 연락 안 된 분이 있을까봐 울컥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2019년 5월달로부터 지금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상징이었죠. 심지어는 노사 간의 그런 갈등 와중에 국가가 중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 정권에서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전기총도 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폭력 피해 사례로도 꼽혔고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경찰 과거사인에서도 다 사과를 해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래도 정부가 바뀌고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정말 노동 존중의 시대를 맞이해서 작년 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정부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노조, 그다음에 금속노조, 산별 금속노조의 지부, 그다음에 사측, 그다음에 정부, 경제노사위원회까지 해서 부분적으로 먼저 일부 복직하고 남은 47명이
올해 말에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출근하는 걸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성탄절 전날 기습적으로 통보를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10년 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분들인데 그리고 그 유명한 손배 가압류도 네. 정부나 국회로부터 동시당해왔고 처음에 47억을 패소했는데 네. 그 세월이 흘렀고 지연이까지 지금 100억이 지금 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대부분의 계류 중이거든요. 네. 이것도 경찰 과거사연합 국가인권위에서 철회라고 공고를 했는데 네. 정부나 회사도 지금 철회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2중, 3중, 4중 사람이 죽어나가고 부당하게 해두고 국가폭력이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손배도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나마 작년에 있었던 그 노사정 합의로 네네. 출근을 앞두고 있었던 건데 얼마나 상심이 클까. 불과 일주일을 네. 남겨두고 이렇게 또 회사 측에서는 무기한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회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11분기 연속 적자다. 회사가 어렵고 안에 있는 직원들도 모두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쌍용차가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600억 원의 긴급 자금 수여를 요청할 만큼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이건 뭐 회사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뭐 자동차 시장이 어렵고 뭐 공급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작년 아까 말씀드린 그 작년에 그 합의 때 9월 14일 합의 때 네. 전후에서 쌍용차 사주기 운동도 해가지고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응원을 이제 받고 그렇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뭐 가수 이효리님이라든지 영화배우 또 그 김희성님이나 이런 분들 네. 직접 나서서 그런 걸 호소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네. 일단 지금 쌍용자동차 노조나 사측이 밝히기로 네. 이 대주주가 마인드라잖아요. 네네. 마인드라 2,300억 정도를 더 투자하겠다. 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왔어요. 확정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주가도 뛰었습니다. 네. 이런 조건입니다. 이게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건 여전히 국민들이 쌍용자동차 응원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47명이 추가로 이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여전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자연 감소분 있죠. 네. 정년퇴직자들. 네네. 올해 50여 분이 있었어요. 네. 당연히 50여 분이 정년퇴직하면 네. 그 물론 일감이 줄었다 하더라도 47명 더 적은 인원을 네. 채용할 여력도 생기잖아요. 거기에 원래 무급휴직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사 합의 사항을 보면 네. 지금 2019년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쌍용차 지부를 배제하고 네. 금속노조 그냥 기업노조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력도 법률적으로는 그 쌍용차 지부에 소속돼 있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법률가들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당휴직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구제 네.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여금 70%를 휴직 기간에 급여 상여금 7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이제 기본급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무급으로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네. 큰 돈은 아니라고 이제 또 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다만 여기 보면 70%를 지급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면 30%더 지급하면 급여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 복직했을 네네. 때. 그러니까 자 2,500억도 마인드라가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네. 있죠. 그다음에 50명이 이미 올해 추가로 정년 퇴직을 했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네. 50명 퇴임하고 47명이 새로 들어가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급으로 연장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업 노조하고 회사도 10년 동안 이분들이 네.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10년 그렇죠. 넘게 무급으로 네. 70%를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30%만 더 지급한다면 네네. 복직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오히려 자. 정말 회사가 어려우면 최근에 이제 2번의 자구책을 냈습니다. 네. 임직원들이 급여도 반납하고 사람도 깎았잖아요. 네. 심지어 이 복직하는 분들도 47명도 만약 회사가 어려워서 합의가 된다면 네. 그 정도 예를 들면 그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양보 같은 거 네. 가능하다는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복직하신 다음에 그 많은 국민들 아니 정부하고 언론하고 네.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네. 올해 말 안에 다 그렇죠. 복직한다고. 이 노사정 합의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합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모든 크리스마스 날 국민들한테 언론한테 이렇게 정부한테 다 모두 속이는 네. 상처를 주는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관련된 기사를 보면요. 이미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뭐 다시 예. 시골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요. 각자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온 이유는 바로 10년 만에 그렇게 싸웠던
원래의 자리, 일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 때문이지 뭐 여기서 다른 문제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을 알아야겠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 청춘을 바쳐서 일한 곳에서 네네. 만약에 불명예스럽고 부당하게 쫓겨나면 물론 그 비슷한 급여를 딴 데서 설령 받고 있다 하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요. 내가 청춘을 바쳤던 곳에서 명예롭게 돌아가서 네. 거기서 5년이든 10년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비정규 노조분들도 맞습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서 말한 47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7명도 최대가 47명이에요. 네. 예를 들면 연락이 안 되는 분이나 이미 다른 데 취직했고 혹시 안 오신 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충분히 50명도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김득중 지부장이라 이런 굉장히 우리 국민한테 알려져 있는 네. 한상균 전 지부장님 오늘 사면 발표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회사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배경을 예. 사실 여쭤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10년간의 이 싸움의 이 갈등의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해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금 47분 무기한 휴직의 대상자가 모두 민주노총 소속 지부입니다. 그렇죠. 이제 민주노총, 기업노조에 계신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금속노조, 거죠. 쌍용차 지부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번에 10월 24일 날 이분들의 복직을 안 하고 무기한 휴직을 발표하신 분들은 네. 기업노조. 네네. 그러니까 노조도 다른데 다른 노조의 다른 직원의 네. 운명이 걸린 문제를 합의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가들은 그 단체가 판례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업노조가 일방적으로 네. 지금 개개인의 운명, 개개인의 휴직, 개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걸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건 단체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라. 그것도 네. 노조도 다른데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거든요. 쌍용차 분명히 2019년 작년 9월 14일 날 합의할 때는 네. 기업노조하고 산별노조 쌍용차 지부가 같이 들어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 노사 합의가. 근데 이번에는 그걸 빼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이런 네. 책가 나와서 오늘 기자회견 1시 때 이분들이 발표를 했어요. 비장하게. 네네. 1월 6일 날 출근하겠다. 네. 계획대로 하겠다. 예, 계획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이 원래는 1월 1일 날부터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6일 날까지 이제 시간을 들이면서 네네. 회사 측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네. 예. 10년의 평행선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 속의 노사 문제가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얘기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한 번 합의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왔으면 네,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동 존중, 인간 존중으로 가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해고하고 피눈 흘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도 물리고 그다음에 약속해 놓은 것도 어기는 계속해서 이런 불신의 자본주의 네. 사람을 죽이는 자본주의로 갈 거냐라는 저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죠. 그래도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자본주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서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1월 6일 날 자. 출근했도록 회사가 전향적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릴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네. 사안에 따라 또 생생경제 역시 계속 이 사안을 취재하고 여러분께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먼 걸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